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백상현입니다. 저는 부산 국민은행 광복동 지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전직 지점장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며 돈에 얽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은 바로 60세 이후의 시니어 고객님들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믿었지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망연자실하던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 잘 넣어두셨나요? 아니면 여기가 제일 안전해라며 집 안 깊숙한 곳에 감춰두셨나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6가지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고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돈의 지혜를 찾아 떠나볼까요? 참,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은 내 눈에 보이면 안전하다, 입니다. 부산 영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안심이 된다며 장롱 깊숙한 곳에 수백만 원을 보관하셨죠. 당신만 아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겨 돈을 꺼내보니 지폐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습기로 인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 지폐를 들고 한국은행에 가셨지만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수백만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눈앞에 있는 돈이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소중한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안전하다는 착각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도둑이나 화재는 물론 보이지 않는 습기나 곰팡이 같은 자연적인 요소로도 돈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한 곳당 1인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줍니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으시다면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맡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의 금고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집문서나 귀금속처럼 중요한 물품은 은행의 금고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일정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둔 현금은 이제 은행이라는 안전한 집으로 옮겨주세요. 그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통장에 몰아넣으면 이자가 더 높다입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한 통장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한 통장에 넣으면 이자 계산도 편하고 관리가 간단하다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그 말이 맞다 생각하고 모든 돈을 한 상품에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목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결국 만기가 되기 전에 통장을 깨야 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이자는 온데간데 없고 약속된 이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돈을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한 통장에 돈을 몰아넣는 것은 얼핏 보면 편리해 보이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목적에 따라 나누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실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라는 속담요. 마찬가지로 목돈은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십시오. 단기 자금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돈의 생활비, 비상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두세요. 중기 자금은 1년에서 3년 안에 사용할 돈의 자녀 결혼, 여행 자금은 만기가 짧은 정기 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자금은 3년 이후에나 사용할 노후 자금은 만기가 긴 예금이나 다른 투자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나누어 관리하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필요한 부분만 해지하고 나머지 돈은 만기 이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래 본 지인이니까 믿어도 된다. 최창호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에게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라는 친구의 말을 굳게 믿었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이라 친구가 절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어르신에게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독촉장이었습니다. 친구는 어르신의 집문서를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고 어르신은 전혀 모르는 채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소송까지 갔지만 이미 서류상으로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살아온 집마저 위태로워진 어르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 앞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제도와 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리하십시오. 집문서, 인감도장, 통장,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직계가족 외에는 맡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 대신 서명이나 지문을 사용하십시오. 법률거래 시 인감도장 대신 본인 서명이나 지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인 서명은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은행의 대여금고 서비스는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 보호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랜 친구도 가까운 친척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오늘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의 함정입니다. 김인숙 어르신은 은행에 들렀다가 창구 직원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특별 우대 금리를 1%더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서둘러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사실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높은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고 몇 개월 뒤 원금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죠. 결국 어르신은 지금 아니면 손해라는 말에 현혹되어 평생 모은 돈의 일부를 한순간에 날리고 말았습니다. 금융상품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상품 숙려제를 활용하십시오. 금융감독원은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 후 2영업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한 권유에 사인했더라도 며칠 동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제3자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최소 24시간에서 3일 정도 시간을 갖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처럼
금융상품 앞에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자녀에게 말하지 마세요. 윤 계좌 어르신은 은행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품은 자녀분들이 알면 복잡해질 거예요. 그냥 어머님 혼자만 알고 계세요. 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어르신은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해지가 불가능한 장기 저축보험이었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어르신의 생활비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해지를 택했지만 원금의 절반도 못 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크게 속상해했고 가족 간의 신뢰에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 돈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을 함께 지켜줄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자녀에게 말하지 말라는 조언은 그 상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실제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금융 결정은 반드시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강 문제나 판단 능력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자산 상황을 공유하십시오. 자녀에게 나의 자산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주면 자녀들도 나의 재정 관리에 함께 신경 써주고 위험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노후 재정을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모았는데 하시며 눈물 흘리는 걸 봤습니다. 평생을 절약하고 아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모두 나는 안전하게 했다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가장 위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재정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제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자산을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상품에 모든 돈을 넣지 마시고 예금, 적금, 안전한 투자 상품 등으로 나누어 자산을 관리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은행원뿐만 아니라 재무상담사, 변호사, 세무사 등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정기적으로 들으십시오. 항상 의심하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급한 결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지혜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은 오늘보다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부산 광복동에서 30년간 은행 일을 하며 보고 겪은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돈이 장롱 속이나 한 통장에 전부 몰려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가족 몰래 금융거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최소 하루 이상 숙려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은 모으는 사람보다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오늘보다 내일 더 안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